유학집 첫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또 용어정의 맨 앞에 이제 우리 약속하는 용어정의입니다. 3페이지죠? 3페이지. 1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게 시험 공부가 아니고 이제 광역계획권이 뭔가 이거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광역계획과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역계획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이상의 시도를 걸치는 광역계획권,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그냥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하는 광역계획권. 도의 관할구역이라는 건 뭐겠어요? 둘 이상의 시군을 결합하는 거죠. 도 안에 있는 한 도 안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을 결합하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동, 구미, 대구 이렇게 결합하고 싶습니다. 그럼 둘 이상의 시도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동, 강릉 결합하고 싶어요. 이것도 둘 이상의 시도죠. 도와 도를 결합하는 거, 또는 도와 여기 있는 도와 광역시, 특별시 결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더 높은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나라에서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도의 관할구에서 여기는 영주군과 안동군, 영주시와 안동시를 결합하고 싶어.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 시도의사로 만들고 도지사. 여기서만큼은 시도의사, 도지사 잘 따져야 돼요. 꼼꼼하게. 시도의사, 시댁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시자를 막 붙이는 거니까. 보통 안 붙여야 되는데 사이가 좋은 분들은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여기서만큼은 시댁하고 좀 사이가 멀어져야 돼요. 광역계획권은 도에서만 할 수 있어요. 도에서. 대구에서 여러 개의 구를 결합해도 그건 광역계획권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의사로 만들고 여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도지사 이렇게. 이게 광역도시계획. 자, 도시군계획은 이제 도시군 얘하고 이제 대응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도시군계획. 요거 이제 광역계획권에 지정하는 계획 이름이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이제 도시군계획은 하나하나의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죠. 하나하나의 도시군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군을 결합하는 겁니다. 있다. 도시군은 도는 대상이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별별 그리고 넘어가죠. 아니면 말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냥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이게 도시군이다. 이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기본계획, 관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뭐예요? 기본계획.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정비하는 거,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하는 건 말 그대로 그걸 담당해서 뭔가 보살펴가는 게 관리한다 그러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네모에 있는 1, 2, 3, 4는 것들이 또 포함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이 안동시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안동시의 전체 종합적인 발전 방향, 안동시의 도심, 부도심 이런 것들 정해놓고 안동이 어디를 또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안동은 이제 만약에 관광 사업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산업도시를 할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디에 있어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그럼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뭘 수립할 수 있어요? 뭘 수립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무슨 용도로 쓸 것인가는 용도 지역. 이거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용도 지구. 그다음에 용도 지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또 이게 도로를 설치하고 싶어요. 도로 같은 것들 우리는 기반시설 기반하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도 다 뭐에 들어가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설치하는 계획. 그리고 안동시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 지역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싶어. 그럴 때 무슨 구역을 정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특정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여기는 특별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시공 관리계획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도시공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게 아니고 여기만 규제하고 있는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전체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그쵸? 안동시 전체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그냥 일부 이렇게만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말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나중에는 시험 볼 때는 일부 이것만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전부로만 되고 일부, 이걸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도시개발 계획, 그리고 정비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여기도 사업을 써줍시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관리계획. 우리가 우리 집을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싶어. 그래서 청소 계획도 있을 수 있고, 또 집을 늘리는 계획도 있고, 뭐 증축 계획,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를, 안동시를 관리하는 계획에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다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하면서 그냥 저절로 알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처음 하신 분이 공법을 따라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앞에 있는 강의를 봐야 돼요. 미리 보고 와야 돼. 그러니까 만약 오늘 첫날이다, 그럼 내일 두 번째 날이다, 그러면 저번 달에 했던 두 번째 날을 미리 봐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너무 양이 많고, 이렇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양이 많아요. 공법은. 그걸 알고서 이제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천천히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법은. 그리고 이제 전에 공부하신 분들의 또 이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한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리 이제 예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책만 안 되고 동영상을 꼭 인강으로 예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도시공 관리기는 이런 용기, 지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과목이 약한 과목들은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읽어보세요. 내가 읽어주고 또 읽어보세요. 이렇게 할 건데 이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다음에 이제 5번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국가에 수립하겠죠.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포함해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구 정할상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 포함하고 있는 계획. 그게 한 40분쯤 울리면 참 좋은데요. 그냥 졸릴 때가 딱 됐거든요. 40분 되면 딱 울리면 잠이 딱 깨면서 10분 또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을 일부러 배를 누구한테 전화하라고 그럴까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한 40분쯤 되면 전화라고 시켜서 그때마다 내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한다 그러면 뭐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 비서를 둬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40분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전화를 울리면 딱 잠이 깨잖아요. 이제 그럴 생각도 진짜 했었는데 뭐 그럼 비서를 둘 만큼 여건이 묵묵하지 못해서 비서가 아니고 내가 남의 비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계획, 광역계획, 도시군계획이 있습니다. 뭐 서열관계는 너무나 쉽겠죠. 나 뭐가 제일 우선하겠어요? 국가계획이겠지 뭐. 그래서 광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은 무슨 계획이 부합해야 돼요? 국가계획 부합해야 되고, 서로 내용이 다르면 국가가 우선해야 돼? 안동시가 우선해야 돼? 국가계획이 우선해야 된다. 너무 쉽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시험에서. 너무 쉬우니까. 이제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누가 우선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여기는 하나지만 여기는 둘 이상이 결합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떻게 세워? 얘네들이 공동으로 수립하잖아. 걔는. 서로 협의해서. 그죠? 안동시와 영주시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웠어. 근데 그래놓고 안동시에서 지네 계획을 여기 있는 계획과 다르게 세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당연히.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들 읽어보고, 광역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 부합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부합해야 된다. 서로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해야 돼요? 광역계획이 우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 교통, 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법에서 부문별 계획에서 뭐 교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수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럴 때도 다 어디를 참고해야 돼?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여기 어긋나면 안 돼요. 여기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저도 강의만 했지 연구 분석을 잘 안 했지만 여기에도 앞으로 발전할 곳을 다 계획관리하고 똑같은 게 아니야. 여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계획관리적을 나중에 개발을 또 하는 거야. 이제 도시로 편입시키고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한다 그러면 내 장기 투자.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단기 투자를 원해서 그렇지 장기 투자할 때는 이게 더 도움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음에 맨 밑에 4번 이제 국가계획이 제일 먼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본계획이 아니고 광역계획입니다. 광역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 그리고 제일 발달 있는 계획이 뭐야? 이제 도시군 관리. 그래서 이거를 뭐 2번, 3번 이렇게 쭉 곱씹으면서 해주면 좋겠지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부족한 거 너무 빠르다 하는 것들은 다시 인강으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올 때 시간이 안 맞아서 이제 원주에서 무궁화를 타고 옵니다. 그럼 조금만 다르잖아요. 천천히 오면서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면 좋은데 예, 서울에서 올 때는 KTX 타고 오죠. 근데 KTX 같지가 않아요. 여기 안동으로 오는 거는. 무슨 말인가 알죠? 좀 느려요. 느리고 이제 많이 서요. KT에서 부산 쫙 갈 때는 옆에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알려져 이제. 네,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쳐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느 정도 거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좀 천천히 오는데 어쨌든 KTX처럼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4페이지예요.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은 왼쪽에 있는 것들은 시험에서 알려준다고 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리고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시험에는 쉬운 게 나와요? 어려운 게 나와요? 어려운 거. 그래서 교통시설 연결 잘못된 것은 해놓고 도로 이렇게 안 해줘. 도로가 교통시설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5개 지문 중에 1개 정도는 쉬운 거 나옵니다. 1개 정도. 이제 공간시설 해놓고 공원 하면은 공간시설, 휴식공간 이해할 수 있죠? 쉬운 거 하나 정도 나오는데 자, 교통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이런 게 있는데 자동차 정류장은 버스 정류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대구로 친다면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이런 것들, 고속버스 이제 터미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 정류장 이런 것들은 교통시설 맞겠죠. 그다음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정기 점검 받아야 되죠. 정기 점검 안 받아가지고 운전면허가 박탈된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3일 늦어가지고 일주일인가 얼마 더 늦으면 이제 실기도 봐야 되고 3일이 가늦으니까 이제 필기만 보래요. 필기 시험을 3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봤는데 하나 틀렸어요. 97.5를 받았는데 근데 운전면허 학원에 잘못 접수해서 내가 일종 수동을 응시했는데 얘네들이 일종 자동으로 접수를 해치켜놔 버렸어요. 운전 학원에 잘못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잘못됐다고 다시 보래요. 아니 어차피 이거나 점수는 통과가 됐는데 왜 다시 보라 그러냐. 나 경찰서에 진정하겠다. 사정하게 차비를 주면서 다시 오래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차비를 주면서 오라고 하면 됩니까? 경제활동하는 사람에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뭐 일당을 책임진다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지네 삶을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러다가 하도 사정사에서 다시 봤어요. 이제 공부를 안 했더니 95점 나왔더라고. 요건 한 4시간 봤더니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면허가 박탈이 된 거예요. 이제 필기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이제 또 이제 면허 좀 오래됐더니 90점 나왔더라고. 이제 그냥 가서 찍었더니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어려워져서 근데 요즘에 필기시험이요 또 조금. 그래서 필기시험을 3번 봤어요. 자동차 필기시험. 합격해놓고 3번 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2번은 모르겠지만 3번을 봤어요. 3번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것들 뭐예요? 교통시설.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공공공지, 녹지, 유원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시설인데 광장, 공원 같은 것들은 충분히 연상할 수 있죠. 쭉 드넓게 터진 거 이것들 광장, 공원, 공공공지, 녹지 이런 것들은 공간시설입니다. 생각하면서 보면 되고 시험에서 굵은 시설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니까 유의 있게 봐야 돼요. 유원지도 뭐에 들어가요?
공간시설, 유원지. 대구에 가면 두리공원에 그 유원지 있어요. 이렇게 뭐 놀이기구 같은 거 있습니다. 가본 적 있어요? 가봤어요? 그래서 유원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공간시설, 공간시설. 다음에 이제 유통공급시설 4페이지. 유통공급시설은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뭘 에너지를 공급해주죠? 공급해주니까 뭐야? 유통공급시설, 공급시설. 그러면서 또 유료 저장 및 송유 설비는 기름을 저장하거나 또는 기름을 보내는 기름관 같은 거, 수송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뭐야? 공급시설이죠.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공급시설. 잘 안 냅니다. 시험에서 쉬우니까. 공동구는 막 공동구. 공동구는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공급해주는 것을 붙여놓는 거. 예, 한꺼번에 공급하는 게 뭐예요? 공동구. 공동구. 공동구도 뭐에 들어가? 유통 공급시설에 들어간다. 그리고 시장은 유통시설인 거 알 수 있죠? 시장에서 물건 같은 거 유통하잖아요. 사고 팔고. 그게 뭐야? 유통 공급시설. 근데 방송통신시설은 왜 공급시설이라고 했어요? 까먹지 보니까 정보를 공급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정보를 공급해요. 방송통신, 우리가 방송을 보면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이제 정보를 우리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방송통신들도 뭐에 해당된다?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된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공공청사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이건 공공시설인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화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문화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 수 있겠고, 체육시설도 바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바로 알 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도 공공시설인 것들을 거의 알 수 있지만 시험에서 그래도 조금 더 나옵니다. 자, 공공문화체육시설 하면 뭐 기억해야 돼요?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공공직업훈련시설, 이것도 앞에 공공 붙어 있으면 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이겠죠. 문화 붙어 있으면 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 있으면 공공문화체육시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조금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유의 있게 봐주시고, 방제시설은 뭐예요? 재난을 방지하는 거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시설, 불 번지지 않게 하는 거. 방풍시설, 바람을 막는 방풍림을 조성한다라든가. 방조시설, 파도가 뭡니까? 덮쳐가지고 마을을 덮치는 거 막기 위해서 뭐 방조제를 설치한다든가. 사방시설은 흙모래가 무너지는 거 막기 위해서 야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 있죠? 전문용어로 뭐 공구리 쳐놓은 거 본 적 있죠?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야? 사방시설.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재해를 예방하는 뭐예요? 방제시설. 자, 4대강 사업을 했더니 이제 홍수를 좀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하천도 뭐에 들어가? 방제시설. 4대강 사업의 정비가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뭐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하천을 잘 정비하면 재해, 홍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방제시설. 유수지, 저수지. 유수지 같은 것들은 빗물 같은 걸 모아놓는 곳인데, 그 유수지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수지가 얼마나 재해를 예방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서울 같은 데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유수지에 물이 넘쳐가지고 그 동네를 막 덮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유수지가 어느 정도 그런 방제 기능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을 한꺼번에 방류되는 걸 막고 좀 모아놓는 거.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방제시설이 될 수 있다. 비가 물론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불가피한 것이고. 자, 하천, 유수지, 저수지. 물 나오니까 뭐가 됐어요? 방제시설. 근데 물 중에 환경기초시설에 보면 하수도는 방제 기능이라는 게 더러운 물을 하수도관을 통해서 하수 종말 처리 시설에서 정화하려고 하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방제시설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똑같은 물이지만 하수도는 뭐예요? 환경기초시설. 또 하나 있어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도 이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깜빡하면 이제 방제시설 분명히 거기 내일까지 출제하는 애가 그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도 이건 방제 기능을 위한 게 아니고 뭐예요? 빗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 재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원을 아낄 수 있죠. 자원 아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환경을 좀 더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도 뭐가 된다? 환경 기초시설. 그래서 여기서 5가지 아까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하수도, 빗물 또 그 비슷한것끼리 묶어서 얘는 얘고 얘는 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무심결 해봐가지고는 나중에 잘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떤 방법 제시라든가 이걸 잘못하다 보니까 맨날 그냥 무조건 반복해라, 무조건 반복해라, 반복만이 답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만 하다 보니까 합격을 하기 어려운 거죠. 이제 할 때도 내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걸 기억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맨날 까먹더라 그러면 그럼 시험장에서 까먹는 거야 결국은. 그럼 이제 결국은 시험장까지 가서 막 일주일 동안 막 밤잠 안 자고 드립도 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까먹어요. 최대한 이해라고 어떤 그 숫자 같은 것도 자꾸 트집을 잡아야 돼. 이게 왜 여기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을 자꾸 못 만들면 내가 만드는 말을 가지고서 기억을 하려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강의만 열심히 듣고 잘 들으면은 저희하고서 내가 어떤 때는 뭐 화가 나는 게 수업만 들으면 60점 맞는데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공법은 그냥 어차피 수업만 들으면 60점인데 뭐하러 공부하냐고 그러는 사람. 해도 60점 안 해도 60점이래. 화가 나. 이렇게 어려운 거를 열심히 해서 가르치면 집에서 복습해서 60점 맞은 사람은 70점 맞고 또 50점 맞은 사람은 60점 맞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해도 60점 안 해도 60점. 그런 말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공법을 너무나 만만하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했죠. 2차만은 7월에 와서 공부하고 다른 거 하다가 7월에 와요. 7월. 공법 쉽다고. 공법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건데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으면 그래서 대신 복습해야 됩니다. 당연히 복습하려면 올해 시험은 60점은 맞을 거예요. 올해 시험. 내년은 장난 못해. 내년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50점, 올해는 60점, 내후년에는 57점. 점점 떨어져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왜 얘가 여기 들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막 비슷한 길 묶어서 또 비교도 해보고 자꾸 해야 돼요. 교수님들이 이렇게만 가라고 했어도 나는 또 거꾸로도 가보고 막 해야 돼 이제. 방지시설 받고요. 이제 보건위생시설 우리대 건강과 위생, 우리대 생명과 위생 책임지는 거죠. 종합의료시설이라든가 도축장 위생 건강 관련되죠. 도축장. 그리고 이제 제일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장사시설. 장례를 치르는 거,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러니까 화장시설이라든가 봉안시설, 납골당 같은 거 봉안시설이죠. 그리고 공동묘지라든가 자연장지 이런 것들이 사람 죽으면 치르는 일이 장사인데 이와 관련된 것들이 다 뭐예요? 시체를 함부로 방치하게 되면 전염병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건강 생명에 큰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은 뭐에 해당된다? 보건위생시설이다. 앞으로 제일 많이 출제됐던 겁니다.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폐차장, 아까 하수도와 비모를 말을 했고요.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이 환경기초시설인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폐기물은 너무나 쉽고 수질 오염 방지설도 환경오염 방지하는 거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폐차장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도 아까 장사시설과 함께 가장 많이 답으로 출제됐어요. 자, 폐차장 하니까 차를 생각하잖아. 차니까 교통시설 이렇게 깜빡 속을 수 있죠. 근데 폐차장은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폐차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함부로 차를 버리면, 고장난 차를 버리면 환경오염 될 수 있죠. 그래서 폐차장이 다 처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기름도 다 빼내고 고물, 플라스틱 분리해가지고 재활용도 하고 하는 거니까 폐차장은 교통수단이 아니고 교통기능을 가진 게 아니고 환경오염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도로의 종류와 자동차의 종류, 광장의 종류는 볼 거 없고 광장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본 강의 시작할 때는 이걸 조금 말을 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광장 볼게요. 교통광장. 교통광장은 광장이다, 도로다. 교통광장은 광장의 도로예요. 광장이죠. 그러니까 교통세례. 동대구 터미널 하면 옆에 광장 굉장히 큰 거 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급해가지고 기차 타러 가려면 막 숨이 차서 그냥 힘들어요. 뛰어가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다니세요. 그럼 교통광장이야. 광장이죠. 광장이니까 무슨 시설이에요? 교통시설이 아니고 공간시설이다. 공간시설. 건축물 부설 광장은 크게 써요? 작게 써요? 보통 건축물 부설 광장은 보통 크게 써요? 작게 써요? 작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자 봐요. 지금 오늘 또 할 거 다 해야 돼요. 오늘 내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맞죠? 그런데 모든 기반시설은 아니야. 여기에서 조그마한 것들, 규모 작은 것들은 관리기 없이 그냥 안동시장이 자기의 재량에서 설치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재해 예방과 관련된 것들, 신속하게 할 것들. 외울 게 있는데 작은 것.
광장 위에 무슨 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은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해도 돼요. 규모 작으니까. 우리가 이런 철저한 검증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도축장 같은 것들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 작잖아요 규모가. 그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암기할 겁니다 이제. 근데 지금 말한 것들은 이해를 통해 이해해서 얘는 작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서 넘어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내가 설명했지만 또 출제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아주 지엽적인 게 되면은 설명 안 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고 기본적인 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올해 시험은 충분히 60점 이상.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 난 좀 재밌다,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70점, 80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막 90점 맞고 92점 맞고 그때 조금 이제 평이하게 나올 때 제발 그러지 말고 그냥 쉬어라 하는데도 막 그런 놈들이 있어요. 100점 맞겠다는 놈이 중개사 100점 맞을게요. 못 맞아 어떻게 100점을 맞아요. 상을 내는데 분명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7번.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객 절차를 거쳐서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기로 했대. 설치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름이 또 생기죠. 뭐라고요? 그 이름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줄여서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이제 앞으로 이제 도로 설치해야 되겠죠? 안동시에서. 그 일을 뭐라고 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청춘 사업은 누가 하는 사업이에요? 청춘들이 하는 사업이야. 청춘들이 하는 거. 도시군 계획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다시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를 설치하는 일을 뭐라고 그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다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맞아요, 틀려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명백하게 틀린 말인지 아는 것은 좀 의심이 가긴 해요. 그런데 기반시설 중에는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이게 건축물 부설 광장을 설치한다고 가정해봐요. 건축물 부설 광장. 이거 도시군 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설치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맞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틀린 말이에요. 뭘 설치한다고 해야 되나?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한다. 논리적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시험 되고 하니까 그걸 또 따지려고 그러면 재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커피 전문점은 뭘 파는 무엇을 파는 그런 매점이다? 커피를 파는 곳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근데 음료수를 판다 그러면 돼 안 돼?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말 같아.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래 그냥. 그리고 여기 커피 전문점 바리스타가 기분 나쁘대. 뭘 판다고 그래야 돼? 커피를 판다. 음료수를 판다 하지 말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뭘 설치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한다. 도시군 계획설이 이 네모만큼 있으면 기반시설은 그보다 더 범위가 크죠? 이거 아닌 것도 기반시설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틀렸다는 건데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좀 납득이 좀 안 가지만 시험 내니까 합시다. 자, 커피 전문점은 뭘 판다? 커피만 판다. 커피. 이렇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은 뭐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사업이 도시군 계획사업이에요. 청춘들이 만든 청춘사업.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 사업이에요. 개인사업. 여기서 만든 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는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만들어졌죠? 이걸 뭐라 그래? 도시군 계획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도시군 계획사업. 또 뭐가 있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도 여기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도시군 계획사업. 정비사업도 어디에 있어? 도시군 관리 다 들어가 있죠? 뭐야? 도시군 계획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보세요. 거기 네모에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또 뭐가 있어요?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건축사업 이런 것도 뭐예요? 도시군 계획사업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야? 도시군 계획사업이야. 도시군 계획사업 그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공공시설에서는 하나만 꼭 기억하라고 했죠? 주차장은 공공시설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다음에 차 가주면 그 사람 주차장이 돼버릴 거야, 차를. 주차장은 공공시설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주차장이 다 공공시설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만 공공시설이지. 그죠? KTX 앞에 있는 주차장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행정청이 했는지 민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행정청이 했다면 공공시설. 개인이 했다 그러면 공공시설 아닙니다. 개인의 주차장이지. 그건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 다시 조금 전에 늦게 오셔서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셨죠? 공부 처음 하시죠? 처음 하시죠? 국법은 어렵고 그러니까 꼭 이제 내일 오실 때는 저번 달에 강의했던 둘째 날 거 강의를 듣고 오셔야 돼요. 둘째 날, 셋째 날 거. 안 그러면은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늦게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꼭 좀 보셔야 돼요. 용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민법보다도 더 많아요, 양이.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늦게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제 지금은 뭐 워밍업이다 이러면 이제 수업만 열심히 듣고 수업 들은 거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있죠. 자, 광역도시계획 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대해서 수립한다고 했어요? 광역계획권. 여기 보면 도시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광역도시군이라는데 얘는 별로 안 붙여놨어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또 광역도시군계획 이렇게 또 쓴 것도 있어. 법조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법조문에 자체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3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1페이지. 트집 잡으려는 거 아니고 이제 그런 거 그냥 용어를 한번 검토하는 겁니다. 시험에 이런 거 나오진 않지만 31페이지 보면 가운데 있는 네모에 토지 출입할 때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하면서 그 네모에 보면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거나 광역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남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토지 소유자 등에게 7일 전까지 통지해라 이런 말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여기는 네 군데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외울 필요 없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그래도 외울 필요 없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이제 다 적용되는 건데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써놓냐면 이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야 토지 출입할 때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서만 적용되나 보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밝히려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는 건데 작년에 이것 역시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남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런 말들 오늘 공부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도시군계획 해놓고 그 뒤에는 광역도시군계획 이렇게 써놨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법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는 광역도시계획 해놓고 뒤에 가니까 이 법을 쓰는 놈이 깜빡하고 또 광역도시군계획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이걸 왜 써놨냐 이거. 군은 뭐 도시 아닌가? 거기 도시 있어요. 군에도. 그러니까 도시계획 했으면 되는데 도시군계획 괜히 공부하기만 어렵고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헷갈리고. 다시 이제 5페이지로 옵니다. 5페이지. 자,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대.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걸쳐 있어. 그럴 때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해 준다? 도지사. 광역계획권이 영주와 안동에 걸쳐 있어. 즉 도의 관할구에 있습니다.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장이나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에 전부나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네모에 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한다? 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협의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거예요. 이제 예문을 봤더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구에 걸칠 때는 해당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아니고 국장이 정해요.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부장 위에 국장이 아니고, 과장 위에 국장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양관 2번. 그럼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들, 다른 장관들이 있을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고 뭐 환경부 장관, 통일부 장관.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지정을 못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죠. 요청. 그리고 경상북도 도지사가 강원도지사하고 이제 서로 공동 개발하고 싶어. 근데 광역계획권 지정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국장에게 우리도 강원도하고 경상북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 지정 좀 해달라. 뭐 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다. 이걸 보고 양권에서 3번.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의견 듣는 거 무시, 그냥 읽으시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국가에 있는 게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있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에는 여러 가지.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도도시계획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것 전부 뭐라고 그래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요, 지방자치단체예요. 중앙행정기관이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상 어디서 심의를 한다? 중앙 심의하고, 뭐 시도지사라든가 시장 군수라는 말이 나왔어. 이 사람은 중앙에서 심의를 해요, 지방에서 심의해요. 지방에서 자기 자치단체에 있는 지방도시는 심의를 하겠죠. 가끔 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4번은 됐고요. 이제 자, 그 밑에 외가로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자, 지정권자를 금방 봤고요. 지정권자. 누가 지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과 도지사 받고. 이제 계획을 세워봅시다. 계획.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공동으로 뭔가 서로 간에 협심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 여기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여기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단독 수립합니까? 공동 수립합니까? 공동 수립합니다. 그런데 도에 관할구의 광역계획권 지정을 해서 안동시와 영주시에 걸쳐서 지정해줬습니다. 누가 지정해줬어요? 국장에서요? 도지사가 있어요? 도지사. 계획은 누가 세워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러니까 안동시장, 영주군수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겠죠? 공동으로 수립.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뭘 해야 돼요?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싶어. 그럼 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한가? 이런 기초조사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나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이현청취. 주민들, 그리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 뭐라고 그래요?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래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면 시도지사가, 즉 국장이 지정할 때는 국장이 생각하는 의도가 있을 건데 시도지사가 국장 의도에 벗어나서 계획을 세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똑같은 취지로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겠어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승인을 할 때,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서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승인해달라고. 그럼 그것을 도지사나 국장이 혼자 지멋대로 또 승인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행정기관과 굉장히 또 힘도 있는 뭘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이거 다 끝났어, 이제. 그럼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라고요? 맨 마지막 하는 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돼. 심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보고서 이 도시계획은 안동시 발전망에 전체 흐름이 안 맞습니다. 심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심의. 그리고 나서 결정되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열람할 수가 있어요.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없죠? 관심이 없거든. 이렇게 추상계.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할 때 그런 말 들어봤어요? 국무회의 심의한다고? 대통령도 뭘 해요? 심의. 맨 마지막에 뭐 한다? 심의. 이렇게 했는데도 까먹어요. 이제 문제를 또 풀어봐야 돼요. 자꾸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때 교수님이 강조했던 것이 맨날 나온다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그때 또 알아요. 이제 내가 아무리 자전거 타는 법을 잘 알려도 못 하잖아요. 타봐야지 자꾸 한 번 타서 안 돼.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이제 문제 풀어봐야 돼. 이렇게 해서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5페이지 외가로 2번 광역계획건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누가 계획을 수립한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 앞에 있는 시 하는 것은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는 거고 시장 군수 앞에서 시장 하는 것은 도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광역계획건이 같은 도에 관할구에 있어요. 누가 계획을 세웁니까?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여기서 또 추가로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는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예 처음부터 원래 이제 국장한테 승인을 받는 건데 아예 처음부터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시장군수는 누가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 도지사랑 미리부터 아예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줬더니 얘네들이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승인, 국장 승인, 도지사 승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어. 계획 세우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절차를 무산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승인 신청을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영주시, 안동시 결합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했더니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신청 안 해. 그럼 이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그것은 3강일 때 그렇습니다. 3강은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어요. 지정. 계획 세워라. 지정했어. 근데 몇 년 동안 승인 신청을 안 해요? 3년 동안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이제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세종시 건설로 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습니다. 조치원, 충북, 연기 해가지고 청주 일원해서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했어. 충청 북도냐, 충청 남도냐, 충남인가? 충남, 연기군 이런 데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결합했으니까 둘 이상의 시도네요. 그죠? 대전은 광역시잖아요. 대전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의 도에 있는 거지만 대전이었죠. 둘 이상의 시도니까 누가 지정했어요? 국장이 정했지.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그죠? 근데 계획 누가 세웠어 이거?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수립했어요? 국장이 수립했어요? 국장이 수립한 국장. 이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계획권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 옮기려고 이게 정했단 말이에요. 세종시 건설을 한 거든. 그러니까 계획을 얘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장이 단독 수립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가계획 하면 누굴 일단 연상한다? 국장. 국가계획에 뭐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누가 나와야 돼요? 국장. 내일 공부하는 것 중에 국가계획 하면 법인 하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국장이 국가계획을 모두 담당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국가계획 하면 다른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국장을 생각하라는 거지. 시험에서는 국가계획 하면 국장 하면은 95% 맞습니다. 이제 광역시설 설치할 때 이때는 이제 법인 몇 마리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내일쯤 나올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가계획 하면 누구? 국장. 자, 이제 봅시다. 5페이지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있을 때는 관할 시장군수 바꿔요. 양괄호 3번. 자, 국장은 시도지사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아예 처음부터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양괄호 4번.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아예 처음부터 시장 군수와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자, 영주시장과 안동시장이 도지사하고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양괄호 5번. 양괄호 5번. 국토교통부장을 수립하는 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몇 년 지날 때까지 3년이 지났는데도 승인 신청 안 해.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니네들 자치권을 줬는데 뭐 포기할 거야? 그럼 내가 계획 세울게.
뺏어와 버립니다. 또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계획 수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한다. 양거 6번. 도의사 단독 수립. 광역기권 지정하고 시장구조가 몇 년 동안 승인 신청 안 했어요? 3년. 또 이제 시장구조가 협의를 거쳐서 도의사님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세우세요. 도의사 단독 수립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꼭 안 읽어도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장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요. 자, 여기 보세요. 시도의사가 계획 공동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으라고 했죠? 국장 승인 받아야 돼. 근데 여기 도지사가 이렇게 단독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받을 필요 없죠? 이건 자기의 관할권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공동 수립했을 때 국장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도에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는 거지, 원래 도지사 지가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는 자기가 승인권자거든요. 여기 자기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자, 지문이 하나 나올 수 있겠고, 그다음 이제 6페이지 절차 볼게요. 절차 맨 위에 보면 무슨 조사? 기초조사.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외우는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시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사항을 몽땅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가 있겠죠? 그 정보를 한번 계획 세우고 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다 다른 데 활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되겠죠? 그걸 기초조사 정보체계 이렇게 말해요. 기초조사 정보체계. 기초조사에 가서 컴퓨터 입력을 다 시켜놔. 이게 기초조사 정보체계예요. 근데 현대사회는 옛날보다 빨리 변한다고 했죠? 몇 년마다 강산이 변한다고요? 5년마다 강산이 변해요.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수입된 정보를 몇 년마다 다시 검토하라고요? 5년마다 확인해서 그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인구조사 같은 것들, 또 그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현황, 그런 것들은 지원 같은 거 5년마다 다시 확인하라 이 말이죠. 기초조사 정보체계예요. 5년마다 그 숫자 기억해야 되겠고, 자, 공청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뭘 개최하라고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과 전문가를 모아놓고 강당 같은 데서 의견을 토론하는 겁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며칠 전까지 공고하라고 있어요?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돼요. 14일.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는 공고를 해야 지금 안동시청에서 며칠 후에 공청회를 하는구나 알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서 가서 의견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며칠 전까지 공고한다?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 공청회를 만약 안동과 영주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정해줬어. 그럼 이제 한 군데서 공청회를 해도 되겠지만 너무 넓은 지역이야. 그럴 때는 한 군데 하기보다는 여러 군데서 분할해서 공청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만약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대. 그러면 이제 안동, 저기 춘천 또는 몇 군데 더 나눠서 할 수 있겠죠? 분할해서. 자, 공청회는 분할해서 개최할 수 있다. 양과로 4번.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급기관의 의견도 다 듣고 지방의 의견도 다 듣는 겁니다. 시장군수도 그냥 지 혼자 해야 돼? 안동시 의회 의견 들어야 돼. 안동시 의회 다 의견 들어야 됩니다. 듣고서 계획을 세운다 하는 거 이제. 양과로보 승인. 양과로 4번에 동그라 2번은 안 봐도 돼요. 30일 의견 제시 숫자 같은 것들을 특별히 강조하는 아닌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읽으면 됩니다. 자, 승인. 시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도지사. 그래서 동그라 3번. 국장이나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수립할 때가 있었죠?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혼자 또 해야 돼? 아니면 여러 장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어? 협의를 하죠. 중앙행정기관 장관 협의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하듯이 맨 마지막에 심의를 해야 돼. 국장은 어디서 심의한다고요? 중앙에서 지방에서?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도지사도 관계 행정기관과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영주시장과 안동시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해결이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 신청.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조정 신청해? 국장에게.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양어력권.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장은 혼자 삐져서 왔을 때는 다시 한번 가서 화해해봐 권고할 수 있어요. 협의를 권고하고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같이 그냥 싸워서 왔어.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조정을 해줘요. 어차피 해결 안 되겠구나 하고서. 근데 그 부분은 기억을 꼭 못해도 됩니다. 조정하는 절차가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 조정 결과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만약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또 반영 안 해요. 또 싸우거든요, 둘이. 그러니까 조정 결과는 반영을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도지사. 그 정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수립할 것인지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 시도마다 다르면 돼, 안 돼? 기준이. 안 되죠? 광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내용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지자체에서. 근데 그 내용을 채우는 기준인데,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기준은 그래서 항상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국장. 6페이지 맨 밑에서 양관의 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됐든 간에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럼 맞는 말. 지금 내가 말한 거에는 약간의 잘못된 말이 있지만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는 그렇게 딱 하는 게 좋아요. 자, 국장이 정한다 그러면 맞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다 틀렸고. 요거나 2번,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세밀한 것보다는 조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인구가 조금 변했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또 바꿔야 돼. 광역계획을 또 바꿔야 돼.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좀 탄력적, 계략, 포괄적, 계략적으로 한다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할 때는 또 명확한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한다. 그래서 모순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계략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상세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공법도 공부할 때 내가 그런 거 있죠. 어떤 것들은 좀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숫자까지 명확하게 암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좀 싫어하는 강의가 딱 수업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책 판서를 딱 하면 1시간, 판서 딱 구경하고 있어. 이제 여기까지 판서 딱 하면 또 1시간, 판서 딱 구경. 그 사람은 대단해요. 딱 와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딱 해놓고 기가 막히게 아무튼 딱 1시간 되면 이렇게 칠판 딱 채워요. 이제 1시간 수업 끝. 그 다음에 딱 1시간 딱 칠판 채우고 수업 끝. 4시간 딱 끝납니다. 대단한데 어떻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강약을 배워야 돼. 강약. 포괄적으로 할 때는 포괄적으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할 때는 구체적으로. 광역계획도 그런 게 있다. 이거지. 뭐 강의하다 보니까 남을 흠 잡았네. 남 트집 잡았네 또. 그분이 내 거 보진 않겠지 설마. 내 과목도 아닌데. 7페이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인데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